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밤 7시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양극화라는 말을 누가 먼저 만들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인지 2006년인지 연초 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양극화 문제를 정치적 용어로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와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적은 나라군에 속합니다. 물론 이재용 씨하고 노숙자를 비교하면은 그것은 엄청난 양극화겠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 다 있는 이 소득의 격차, 그것을 비교하는 통계가 지니 계수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한국은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적은 나라 20몇 개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 중국, 쿠바보다도 베네수엘라보다도 한국이 더 소득이 균등은 하지 않죠.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박정희 때의 고도 경제 성장 기간에도 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고 욕을 했지만은 그 기간에 나온 통계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골고루 소득이 거의 비슷하게 향상이 되었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양극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양극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진보 정권이 참다운 민주 정권이 할 일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세워서 득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양극화가 해소가 되고 있느냐,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느냐, 결론이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 2분기입니다. 2분기니까 4, 5, 6월이죠. 2분기 근로소득 통계가 통계청에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은 통계를 작성한 후 최고로 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또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최저임금도 늘리고 여러 가지 국가가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 세금을 많이 써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엄청난 수십조를 썼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됐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저소득층을 배신하고 부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동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가 인상되었다면은 당연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올라가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소득 배분을 5개 단계로 나눕니다. 20%, 40%, 60%, 80%, 100%. 하위 20%, 소득 하위 20%.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하위 20%의 1분기
가구 월 평균 근로소득은 51만 8천 원인데 작년 2분기 대비해 가지고 15.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1년 사이에 소득이 16%나 줄었어요. 이 급감이죠. 급감. 그런데 이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최대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이라고 합시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보다 13%나 늘었어요. 한쪽은 16%가 줄고 이 최저층은 16%가 소득이 줄고 최고위층은 13%가 늘고 이 단순입하면은 16, 13, 30%입니다. 30%의 격차가 생긴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왜 이런 이유가 생겼느냐 하면은 통계청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최근의 취업자 수가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지금 툭 떨어졌는데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은 일용 임시직 취업자는 12만 4천 명이 줄고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각각 12만 4천 명과 일용직이 12만 4천 명이 줄고 임시직은 10만 8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을 하는 기계 조작, 조립, 단순 노무직은 1년 전에 같은 달에 비해서 21만 9천 명이 줄어버렸습니다. 21만 9천 명의 숫자가 줄어버렸습니다. 이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1년 사이에 21만 9천 명이 주로 저소득층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임금 수준이 높은 관리자 전문가에서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7월 대비 일자리가 13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13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득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16% 줄고 고소득층은 13%가 늘었다.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자리 참사, 고용 참사라고 그랬죠. 요새 일자리 쇼크라는 말을 썼는데 일자리 쇼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용 쇼크입니다. 일자리도 저소득층에서 줄어들고 근로소득도 저소득층에서 줄어들고 이중의 참사죠. 고용 참사, 소득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반성을 하지 않고 이 정권 사람들은 남 탓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잘못했다. 그런데 이런 통계가 있어요. 7월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교가 되는 게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느냐. 50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일자리 는 것은 5천 명에 불과합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분의 1밖에 안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일자리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일자리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정권 수뇌부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남 탓을. 통계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7월에 일자리 넣은 것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오늘 청와대의 대변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최악을 기록한 데 대해서 소득 분배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데 대해서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는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지. 양극화 현상이, 이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이야기인데,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는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니, 양극화를 있지도 않는 양극화입니다, 사실. 그러나 양극화를 더 확대시켜 놓고, 그러므로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 즉, 세금을 더 써야 한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꼭 이렇지 않습니까? 소방서장이 직원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러 놓고 화재가 저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소방대원들을 더 늘려주세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신들이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를 바로잡으려면 세금을 더 써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많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남탓하기입니다. 남탓하기. 남탓하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바로잡지를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 국민의 노동자, 그것도 잘 조직된 뭐 귀족 노조라고 볼 수 있는 강성 노조 중심의 정책을 펴다가 보니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게 경제 정책에도 반영이 됐는데, 경제 정책에서도 하는데 참 이 경제의 원리가 오묘한 게, 저소득층을 위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저소득층을 아주 망가뜨리는 정책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고소득층을 더 부자로 만들고 있다.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다루기가 어려운지, 얼마나 오묘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경제는 경제의 논리대로 다뤄야지, 경제를 권력의 논리, 더구나 우리 편, 내 편 가르는 계급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다루면은 경제가 말을 듣지 않고 반발하는데, 그 반발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경제를 망가뜨린 것은 첫째,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두 번째, 반기업 정서, 그리고 세금을 막 퍼부어 가지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데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버린다. 그 다음에 원전 백지화 정책, 이게 합쳐지니까 경제가 문재인 정권을 말하자면 물먹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저소득층을 희생시키고 고소득층을 위하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는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서 보면 고소득층, 고환경층인 화이트 칼라층의 문재인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블루 칼라, 자영업자들의 문재인 지지율이 가장 낮아요. 이것은 이미 민심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심에.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을 위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층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다. 이게 참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우리도 국민이다 라는 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국민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문재인 정권은 한국 사회의 일정 계층, 그 사람들이 계급투쟁론으로 분류하는 계층 중에서 예컨대 부자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보수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이 아니니까 국민 대우하지 않는다.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다고 주장하지만은 그 사람에는 보수 성향의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느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국민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래 해서 우리도 국민이라는 팻말을 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관계 대책회의를 하면서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기 고용 노동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노동자는 노동을 파는 사람인데 자영업자들은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절대로 노동자가 될 수 없는데 당신들은 노동자니까 노동자 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 편으로 봐주겠다. 이런 뜻이 아닌지 하여튼 자기 고용 노동자 의식을 가지라는 그 말이 우리도 국민이다 하는 이들의 팻말과 결합될 때 묘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헬조선이란 말도 한국에서 쓰면 안 되죠. 양극화란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조국에 대한 저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과 달라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씨가 된다는 거. 말이 씨가 됩니다. 나쁜 말을 쓰면은 그것이 어떤 주술적 힘이 있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됩니다. 양극화.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양극화 하더니 진짜 양극화 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말 씁시다. 감사합니다.